안녕하십니까.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이제 날씨도 이렇게 시원해져서 그 선물할 수도 있고 식구들 건강 생각해서 이제 인삼 조청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재료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. 이 쌀 한 1kg 정도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수삼 이거 한 250g 정도 필요하고요. 이런 황기 좀 넣으면 좋겠죠. 그리고 대추 요게 한 150g. 그리고 이 엿기름이 지금 200g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게 조금 절차가 있어서 순서를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. 먼저 쌀 이게 1kg인데요. 이렇게 1kg 양을 이런 밥그릇으로 재자면 대접으로 재면 한 3대접이 나옵니다. 그래서 불려서 이렇게 놓았고요. 불린 쌀에는 이 동량으로 해주면 됩니다. 이게 3대접이라겠죠. 그러면 이 불 불었으니까 요 대접으로 3대접만 물을 잡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맵쌀이라서 밥이 고슬고슬 잘 됩니다. 자, 제가 방금 전에 이 인삼 조청하는 데는 조금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제 밥 안 쳤으니까 이제 제가 이 대추 한 150g 정도와 이 황기를 물 2리터를 넣고 압력솥에 푹 고았어요. 매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냄비에는 이거를 푹 고울 약성이 빠져나올 정도로 고우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. 그래서 물 2리터를 넣고 불을 올렸을 때 추가 딸랑딸랑 돌아가면 불을 한 중약불로 정도 낮추고 한 20분 정도를 압력에서 푹 고아주면 이런 대추와 황기의 약 성분이 다 빠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물이 식었을 때 이걸로 엿기름을 이렇게 담궈서 밥을 삭히는 겁니다. 제가 다른 생강조청, 무조청 뭐 이런 거는 그냥 웬만하면 이거를 넣어서 같이 삭히는데요. 황기를 건져냈기 때문에 황기 넣고 삶기는 좀 이 밥을 삭히기는 좀 어렵겠죠. 그래서 이 대추가 삶아져서 이걸 좀 으깨서 이 물을 빼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요. 이 물을 왜 빼냐면 여기에다가 엿기름을 담궜다가 이제 밥을 이 물로 삭히는 겁니다. 이렇게 삭히는 거, 요거 엿기름이 200g이에요. 요게 종이컵으로 4컵이면 200g이 나와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200g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약분분을 이렇게 하시고, 제가 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삼은 뭐 씻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오해들을 하지 마세요. 이런 신발 닦는 게 아니고 주방에서 이런 감자, 무 이런 음식 종류 이렇게 닦는 거거든요. 이 솔이 이게 좋아요. 깨끗한 거 하나 해서 이런 삼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닦으시고, 이런 기두 부분은 이렇게 열이 발산하니까 안 된다니까 여기는 이제 뭐 쇠가 닿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,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떼도 이렇게 떼집니다. 이렇게 떼서 다 지금 뗀 건데, 아까 제가 250g이라고 했죠. 이거를 수삼을 물로 삶지 마세요. 밥을 삭혀서 자루에 꼭 짜면 국물이 나오죠. 반을 넣고 이걸 삶으세요. 왜 그러냐면 엿은 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 많이 넣고 불 끓일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삼을 이렇게 미리 닦아서 이렇게 놓으시고, 이렇게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삭힐 때 다시 하겠습니다.
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. 저희 솥이 10인용인데 밥을 이렇게 쌀을 1kg를 했더니 좀 양은 많아요. 이게 물론 쌀을 적게 하면 좋기 편하기는 한데 그 양이 조청 양이 적게 나와요.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무조청 같은 경우는 한 400g만 넣고 생강 같은 경우도 쌀을 400g만 하는데 이 인삼 조청은 다른 특별히 들어간 게 여기 없고 엿기름만 들어가서 1kg를 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 혹시 10인용에다가 1kg를 했더니 삭힐 때 부담스럽다 그러면 쌀을 800g만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황기와 대추를 삶은 물을 걸르면서 이 엿기름을 담궜죠. 그런데 제가 과정에 이렇게 황기 건지면서 대추도 건지려고 했는데 대추 이렇게 한번 으깨서 그냥 같이 삭히세요. 어차피 얘도 삭고 엿기름도 삭으면 또 짜야 되니까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한번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같이 엿기름과 대추를 넣어서 이렇게 삭히는 걸로 하시면 덜 과정이 복잡하지 않겠지요. 쌀이 1kg다 보니까 물 이렇게 이 밥통 목까지 넘실넘실 하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하니까 이게 부담이 없는데 처음 시도하시고 할 때는 그냥 쌀을 800g만 하세요. 그리고 엿기름은 쌀 줄였다고 엿기름 줄일 필요는 없어요. 엿기름은 똑같이 200g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쌀 반, 엿기름 반이죠. 그래도 이게 삭아서 이렇게 나중에 삭았을 때 만져보면 이렇게 잘 삭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목까지 이 재료가 넘치는데 이 속뚜껑까지 넣으면 넘칠 수 있습니다. 속뚜껑을 빼고 삭혀주세요. 그래도 잘 삭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되면 아주 잘 삭아요. 그때 쭉 짜서 다시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4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삭았습니다. 이렇게 밥알이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삭았는지 안 삭았는지 구분을 못 하시죠? 그러면 이렇게 밥알을 이렇게 으깨보면 아무런 속에 심지가 없고 이렇게 꾹 짜집니다. 이러면 다 삭은 겁니다. 이게 지금 4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아주 잘 삭혀서 짜는 과정을 좀 보이겠습니다. 짤 때 뜨거우니까 꼭 필히 장갑은 착용하고 하세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. 삼은 이 영양분 그러니까 약성이 달아날 수 있어서 이렇게 짠 물로 압력솥에다가 고우면 얘는 수삼이라 금방 물러요. 그럴 때 싹 무르면 믹서기에 한번 갈아서 요거 다리는 과정에 붓겠습니다. 일단 일부 짜서 이거를 가스에 올리겠습니다. 자, 국물이 이렇게 꼭 짜져서 찌꺼기가 이렇게 바슬바슬 할 정도로 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국물을 일부 짜서 함을 삶는 동안 국물을 다 짰습니다. 국물 다 짜는 동안에 이렇게 끓었으니까 이제 요거 함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 국물을 졸이면 됩니다. 이 삼은 이 수증기가 다 빠지고 나면 한번 믹서기로 갈아서 같이 이제 혼합해서 이렇게 졸여주면 아주 좋은 인삼 조청이 됩니다. 이 수증기가 다 빠져서 믹서기에 돌릴 때 한번 또 보이겠습니다. 자, 일부 국물을 짜서 이렇게 삼을 그 국물로 이렇게 삶아서 이제 압력이 다 빠져서 이제 믹서기에 가는데요. 주로 집에들 이런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이렇게
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, 도깨비 방망이가 없으신 분들은 일반 믹서기에다 대고 한번 드르륵 갈아주세요. 이거 곱게 안 갈아도 돼요. 엿이 만들어지는 동안 얘가 그 조금 덜 갈렸던 것도 이게 엿이 되면서 조청하고 같이 이렇게 한 몸이 되면서 참 좋아요. 젤리처럼. 그래서 이거 뭐 굳이 막 잘게 갈아야겠다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적당히 갈아보겠습니다. 자, 갈린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. 뭐 이게 삶은 거라서요, 이렇게 믹서기에 넣으면 금방 다 이렇게 거의 다 갈려요. 이런 덩어리 좀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엿을 이제 졸이게 되면 지금 이 정도면 이 센 불에서 1시간 40분에서 아마 한 45분 되면 다 졸거든요. 그러다 보면 여기 덜 갈린 삶도 젤리처럼 아주 먹기 좋게 다 돼요. 아이고, 지금 이 상태는 1시간 30분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. 지금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죠. 뭐 생강조청이나 일반 쌀조청 같지 않고, 이거는 좀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뽀글뽀글 하는 것은 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. 자, 1시간 35분 돼서 이제 마무리 할까 합니다.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이 정도 농도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때 떠먹기가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.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, 이게 1시간 35분 정도 이렇게 센 불에서 졸였습니다. 이게 1시간 35분 이렇게 졸은 건데, 이 농도가 이렇게 참 좋아요. 이래야 되는데,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졸인 것은 너무 졸여져 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, 너무 많이 졸여져서 좀 물기가 너무 돼서 제가 이렇게 1시간 35분만 이거는 졸였습니다. 이제 이거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1시간 35분 졸였더니 농도가 이게 딱 좋은데,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해놓은 건데, 이거는 1시간 한 50분 정도 제가 조금 늦게 불을 껐더니 농도가 이렇게 되게 진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시간 35분 졸인 농도와 1시간 한 50분 정도 졸인 농도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참고하시라고 한 겁니다. 이제 이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는 식지는 안 했지만 선물할 수 있는 이렇게 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담았습니다. 그리고 유리병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튀겼습니다. 병에 담은 데다가 이제 포장을 해 보겠습니다. 집에서 드실 때는 이렇게 랩을 씌우지 않아도 되는데, 선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랩을 한번 씌워주세요. 밖으로 흘릴 염려가 있으니까. 뚜껑을 닫아서, 이 뚜껑 자체로만도 이렇게 선물을 해도 되는데 랩이 있어서요, 저는 이런 그 컵 받침 페이퍼를 이렇게 좀 해서 금색 끈으로 좀 포인트를 줄까 합니다. 자, 이렇게 포장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이렇게 친하시고 조금 소중한 분들께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이렇게 팁을 한번 이렇게 소개했고요. 이제 소품을 이용해서 한번
담아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생강조청 올린 거 있죠? 이건 생강조청이고요. 이거는 방금 한 인삼조청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리본 하나 매서 선물하게 되면 손색이 없겠죠. 그리고 이런 소품들은 근처 다이소에 가서 다 구한 것입니다. 인삼 조청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.